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불거진 국제수영대회 포기설과 관련해서 광주 MBC와 인터뷰를 갖고 절대 포기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한전배구단이 연고지전을 염두에 두고 광주시와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도 연고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천원 택시가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광주 광산구에서 시행됐습니다. 바닷가를 가지 않고도 산지에서 갓 잡은 싱싱한 광어회를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 M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세계 수영대회 포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윤 시장은 올해 안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포기는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현재 상황에서 국제수영대회 포기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기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이고요. 수영대회 현재 국비 확보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냐, 이 문제를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만일 오는 12월 초까지 국비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도 포기할 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수영연맹과 협상을 통해 대회 개최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나 기업에서 투자를 받는 방안 등 다른 카드를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스포츠 외교를 통해서 그건 정확히 최소한의 저희들이 지불할 액수를 적게 할 수 있는, 투자가 적게 할 수 있는 길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수영연맹 포기설 확산에 한몫했던 국제수영연맹에 지불해야 할 개최권료를 미룬 배경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국제수영연맹과의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수영대회 포기설이 나왔던 건 막대한 사업비 때문인데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윤 시장은 국제수영연맹과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제수영대회 포기 논란이 불거진 가장 큰 원인은 국비 확보가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유치 당시 정부 보증서 위조 등으로 정부가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정으로 수영대회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생겼고 국가사업으로 결정된 만큼 예산을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광주시의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 확보, 액수가도 중요하지만은 국가가 함께 치르는 대회로서 갈 때 중요하다는 이 관점에 저희들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 광주시가 두 가지 부담을 덜게 되는 것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임시 수조 설치 등으로 수영대회 예산이 유치 당시보다 3배 가까운 1,800억 원까지 치솟은 상황. 국제경기지원법은 통상 시설비와 운영비의 30%를 지원하는 만큼 그만큼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국비 확보는 또 유치 당시부터 광주시의 족쇄로 존재했던 보증서 위조 논란 등의 종지부를 짓고 후원사 등 스폰서 유치가 보다 쉬워지게 됩니다. 기업의 스폰서 문제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어쨌든 국가가 함께하는 대회가 돼야지. 최악의 경우 국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카잔 수영대회나 광주 유대회에서처럼 대회 주최 측과의 협상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카드가 존재하는 것도 수영대회 포기는 없다는 광주시의 계산에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수삼 광주전남연구원 이사장이 허성관 원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서 이사장직과 이사직에서 모두 사퇴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와의 생각 차이를 좁히기 어려웠고 연구원이 받게 될 예산 삭감 등의 고통을 고려해서 자신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후임 이사장을 임명하고 허 원장 임명에 대한 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전배구단이 연고지 이전을 염두에 두고 광주시와 실무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협상은 시작됐지만 그 의미를 두고는 양측의 해석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배구단이 광주로 연고지를 옮기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장과 전용 숙소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경기력 유지를 위해서는 배구단 훈련장과 선수들의 숙소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한전의 요구에 따라 시유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안내했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부지랄지 또 뭐 다른 사업의 어떤 목적이 전환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 데를 안내하죠. 광주시가 추천한 후보지는 광산구 3고동의 나대지와 이전이 예정된 광주 장애인 복지관 등입니다. 후보지를 둘러본 한전 측은 훈련장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경기장으로 쓸 체육관을 놓고도 광주시와 한전 측이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으로는 유대회 시설인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과 염주 실내 체육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두고 광주시는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이 기정사실화했다고 밝힌 반면 한전 측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이제 막 실무 협상을 시작한 단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현재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는 수원으로 올 시즌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연고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에는 100원 택시가 있는데 광주에도 1000원 택시가 생겼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광주 광산구가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눈이 불편한 74살 박윤규 할아버지는 바깥 외출이 고생길입니다.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1km나 떨어진 데다 버스도 1시간에 한 대꼴이어서 외출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걸어 다니려니까 제일 불편하고 나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한쪽 눈을 정말 못 보니까 더욱더 불편했어요. 광주 광산구에서 65살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1000원 택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심 속 농촌 지역인 광산구에 살고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이제 1200원만 있으면 광산구 어느 지역이라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 요금 수준인 1200원만 내고 택시를 타면 15,000원까지는 광산구가 택시 요금을 보전해줍니다. 당초 취지는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1km 이상 떨어진 곳이 18개 마을이 있어서 그에 사시는 그 교통 약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000원 택시는 인곡동과 삼도동, 본양동 3개 주민 130여 명이 대상자입니다. 사실상 농촌 지역에 가까운 시내버스 소외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택시를 불러도 잘 안 오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협약을 해서 택시가 잘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5개 동, 18개 마을 450여 명이 대상자로 2억 4천여만 원의 재원이 요구됩니다. 1000원 택시가 도농 복합지역 교통약자들의 발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환경운동연합이 수은을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로 남영정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환경연합은 고발장에서 남영정구가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10년여 동안 공장을 가동하면서 한 차례도 지정 폐기물을 처리한 적이 없다며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영산강 환경청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산지에서 갓 잡은 싱싱한 광어회를 바닷가에 가지 않고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광어 주산지인 완도에서 광어회가 전국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광어 한 마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손질한 뒤 회를 떠 접시에 담습니다. 횟집을 찾아온 손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당일 주문을 받아 광주의 가정집으로 배달될 광어회입니다. 언제든지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택배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됐죠. 배달되는 동안 저온 숙성되는 회로 단단한 육질을 즐기는 화로회와 감칠맛이 좋은 선어회의 중간 단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5시간 안팎 숙성시킨 이 같은 회를 싱싱회로 이름 지었습니다. 싱싱회는 특히 숙성 단계에서 화로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노신산 분비가 많아져 감칠맛이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틀리잖아요. 여기 현지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하면 거기 위에 있는 물하고 또 여기서 직접 하는 물하고는 좀 틀려요. 완도군의 광어 양식 규모는 제주에 이어 두 번째인 연간 13,000톤. 광어의 배달이 자리를 잡으면 관광 비수기 판로 걱정도 떨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초 시작된 완도군의 광어회 배달은 아직 횟집 4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입소문을 타고 벌써 2,300여 접시, 1억 6천만 원 상당의 광어회가 전국 각지로 배달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지왕봉이 5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왕봉 정상에 설치된 콘크리트 덩어리와 쇠말뚝, 계단과 석축 등을 모두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64년 공군이 설치한 이 시설들은 20년 넘게 방치돼 왔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단풍 절정기를 맞은 무등산 정상은 오는 7일 시민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의 의료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는 정책 보고서에서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13개 기초지자체가 의료관광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으나 광주 전남 지역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산과 대구 등은 전담 행정조직을 설치해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의 구도시민 동구가 각종 재난이나 범죄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민안전처가 공개한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광주 동구는 7개 평가 분야 중에서 교통과 자연재해, 범죄와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남이 화재와 교통, 자연재해 등 4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